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4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살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먼저 주요 이슈 살펴보면요. 프랑스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과가 지난 일요일날 나왔는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극우 후보와 극좌 후보의 결선에서 맞붙는 것을 이제 우려하였는데 이제 대선 결과 이제 중도 성향의 마크롱 후보가 약 24% 정도로 이제 1위를 했고 극우 세력의 이제 르펜 후보가 한 21.3% 정도 이제 나오면서 결선에서 마크롱과 르펜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 대선 이제 결선이 5월 7일 날 치러질 텐데 지금 지지율 자체는 이제 마크롱 후보 중도 세력이 한 6, 그 다음에 극우가 한 4 정도로 이제 마크롱 후보가 아주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드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그때 이제 전격 성주에 배치가 되었는데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0만 불이죠. 10만 불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한미 FTA를 이제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료하기를 원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이 10만 불 지급하는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이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FTA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FTA 관련되어 있는 미국 수출이 많은 이제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은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반면에 이제 삼성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아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있었던 내용, 삼성전자가 결국에 지주사 전환을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많이 오르던 삼성전자 주가에 이제 뭐 기름을 퍼붓는 격이었죠. 아주 이렇게 위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따가 삼성전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 한 열흘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TV 토론회에 따라서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변화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위 문재인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3위인 홍준표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뭐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뭐 정치권 이슈는 언제, 정치적인 것은 언제든 뭐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아주 좋았습니다. 자,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2200선을 돌파를 했죠. 결국 2200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 상태고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반면에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약세장을 보였고, 자, 코스피 2200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자, 프랑스 대선에 따른 이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코스피에서 좀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선 결과가 괜찮았죠. 프랑스 대선 결과가 뭐 이제 우려를 좀 잠식시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엄청난 자금이 쏠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200만 원을 이탈하는가 했던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 자, 220만 원 돌파해서 다시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야, 다음 주는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이제 주식시장 열리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연휴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또 불거지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이번 주 엄청나게 흐름이 좋았죠.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2200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최고가가, 코스피 최고가를 제가 이제 주봉으로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자, 주봉으로 좀 길게 해서
지난 2010년인가요? 2011년이네요. 11년 고점까지 봤을 때, 자, 2011년 고점 4월 25일 고점이 2231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에 고점은 2217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결국 2205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난 2011년에도 2200을 돌파해서 안착한 후로 마감된 주간은 없습니다. 자, 2200 돌파했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2197포인트 정도에서 주봉상이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2200을 돌파해서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하지만 조금 이번에 다른 것은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렸죠. 삼성전자 혼자 끌어올렸습니다. 대형주가 다 강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렇게 강한 모습 보이지 못했고 삼성전자 혼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삼성전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뭐 끔찍합니다. 이거 급등주죠. 이 정도면 거의 급등주의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만 일주일 동안 고점이 12%, 그 다음에 종가가 9.5%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을 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이제 21%까지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6%, 그리고 우선주 포함해서 한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혼자로만 21% 비중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 지금 300조 원 넘어서 한 311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1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우선주를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5분의 1이죠. 한 2% 정도는 상승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혼자 코스피 2%를 끌어올렸는데 코스피 이번 주 2% 오르지 못했죠. 한 1.8에서 1.9%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삼성전자 혼자 올랐다. 다른 종목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 따라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자체도 특히 코스피 200은 더하죠. 대형주 위주의 지금 이제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열권에 좀 들어갔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뭐 앞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조정 받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은 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지수가 설명이 안 되고 보시면 뭐 한 121선이나 한 61선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 줄 우려가 있습니다. 뭐 안 되면 하다못해 안 되면 21선 정도까지는 지금 만나줘야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겠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12만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눌려줬다가 가야지 한 5%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확실히 뭐 삼성전자랑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뭐 과열권에 들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함부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자, 시장에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날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 혼자 순매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쪽은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겠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자, 트럼프의 지금 파격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같은 경우가 재협상 들어간다면 국내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나요? 또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또 다가오고 있고 이런 이제 안보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자, 코스닥도 한번 봐야죠. 자, 코스닥 일봉으로 보면 지금 좋습니다. 상황 일봉은 뭐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눌려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길게 봐도 자, 우상향하고 있다. 코스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뭐 지금 한 628포인트 정도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자, 600선 아래에서 지금 많이 몇 달 사이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서 갈 것으로 코스닥은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뭐 지수가 삼성전자 간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급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4월 장 마감 됐는데 5월에 대선도 있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또 나오겠죠. 또 대선 끝남에 따라 정책이나 뭐 이제 인선하면서 정부 꾸려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니까 그런 이슈 잘 발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슈는 4차 산업이죠. 이제 4차 산업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이슈들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쪽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차트와 삼성전자까지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코스피 200 삼성전자 좀 과열권이다.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단기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고, 지금 안보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한미 FTA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서 실적 받쳐주는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도 이제 다 마감되었고 이제 다음 주는 뭐 석가탄신일 근로자에는 어린이날 그 다음 주는 또 대선일까지 해서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죠. 이제 5월 한 10일 정도부터 이제 다시 쭉 열리게 될 텐데, 자, 그래도 뭐 연휴 계획들 잘 있으시겠지만, 이제, 뉴스 헤드라인들 잘 살펴보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갖고, 또 제가 뭐 주요 뉴스들은 또 한 번씩 이렇게 시황 분석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4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